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8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강부터는 기계건설 안전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와서 기출 문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비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비는 그 밖에 기상상태 불안정 때문에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이제 조립 해체하거나 또는 변경한 후 그리고 나서 비계에서 다시 작업하는 경우에 시착 전에 이제 점검해야 될 사항 4가지를 적으세요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총 5회 정도가 출제가 됐고 굉장히 많이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 작업을 중지시킨 다음에 다시 시작하거나 혹은 비계를 조립하고 해체한 후에 다시 시작하거나 그랬을 때 작업하기 전 점검 사항 4가지를 쓰세요 라는 문제죠. 자, 첫 번째, 손잡이의 탈락 여부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 발판 어떤 재료에 손상이나 부착, 걸려있는 상태 등을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 자, 연결 재료예요. 이번에는 연결하고 있는 재료나 철물의 손상이나 부식 정도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기둥의 침하, 변형, 변이 또는 흔들리는 상태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 해당 비계의 연결부나 혹은 접속부에 풀려있는 상태 확인하셔야 되고요. 잘 붙어 있는지, 풀리진 않았는지, 잘 연결되어 있는지. 그 다음, 로프의 부착 상태나 흔들림 상태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손발, 연기, 해라고 많이 암기하시죠. 그래서 로까지도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고요. 앞자리 따서 스토리텔링식으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계라는 키워드를 하나 잡아서 비계라는 거에서 이제 연관 있는 문제들을 쭉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말비계의 구조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비계 중에서 말비계의 구조를 좀 확인해 볼게요. 2번 정도 나왔고, 지주부대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셔야 돼요.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해야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셔야 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법령이기 때문에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말비계를 봤다면 세 번째, 이동식 비계를 볼 거예요. 자, 이동식 비계의 구조예요, 여러분. 한 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 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1번, 승강용 사다리. 승강용 사다리는 굉장히 견고하게 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 다음 작업 발판 위에서 이제 안전 난간을 딛고 딱 작업을 하거나 혹은 받침대 또는 사다리는 이제 사용 금물이에요.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해서 작업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안전 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 사다리 뭐 이런 거는 사용하지 않으셔야 된다. 그 다음, 비계의 또는 이제 최상부에서 제일 위쪽에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안전 난간 설치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하 중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그 다음, 바퀴에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방지해야죠. 바퀴가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이제 쐐기 같은 걸로 딱 막아두는 거죠. 혹은 브레이크 걸어두셔야죠. 이런 것들로 고정시킨 다음에 바퀴를 고정시키고 비계 일부를 시설물에 고정을 시켜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동식 비계에서 스토리텔링적으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수치적으로 외워두실 거는 250kg이 작업 발판의 최대하 중이다라는 거 정도 이제 수치적으로 외워두시고, 나머지는 스토리텔링적으로 외워두시면 너무 좋겠죠. 자, 네 번째는 이제 달비
달비계에 대한 내용이야. 달비계의 안전계수를 써라. 이제 안전계수 관련된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죠, 여러분. 자, 달비계 중에서 안전계수를 볼 건데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죠. 이거는 10 이상이다. 이제 사실 이거는 필기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건데 이제 이게 실기로 넘어오면서 이거를 응용하거나 혹은 이거를 빈칸 뚫기로 해놔서 다 적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달기 와이어로프랑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는 10 이상, 달기 체인 그리고 달기 훅의 안전계수는 5 이상 외워두시고 달기 강대랑 달비계의 하부 상부 지점 안전계수를 보면 강제로 했을 때는 2.5 이상, 목제로 했을 때는 5 이상이면 된다. 정리하시고 넘어가실게요. 자, 5번째. 이번에는 이 작업 발판이라는 말이 앞에서 계속 나왔어요. 말비계에서도 그렇고 이동식 비계에서도 그렇고 이 중에서 이 작업 발판에 대한 거에 키워드를 조금 더 포커싱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5번.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이 거푸집의 종류 중에서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가지. 이게 2회 정도 출제가 되었고 작업 발판을 물어보는 문제 중에서는 좀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자,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갱폼. 두 번째, 슬립폼. 세 번째, 클라이밍 폼. 네 번째, 터널라이징 폼. 해서 얘는 4가지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그냥 쉽게 외우실 수 있고 거푸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를 쓰세요라고 하면 갱, 슬립, 클라이밍, 터널라이징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작업 발판에 대한 내용 계속 한번 볼게요. 작업 발판의 설치 기준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 설치하면 폭은 아까 얘기했죠. 40cm 이상으로 하여라 라고 얘기했었죠. 어디서 나왔냐? 말비기에서 나왔었죠. 자, 발판 재료감의 틈도 중요하죠. 틈 3cm 이하로 해야 한다. 너무 넓으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사람이.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당연히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라고 적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계에서 앞에서 이제 비계 내용에서도 나왔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훨씬 수월하게 외우실 수 있고 높이가 2m인 장소에는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무조건 외워두시고 틈 사이의 간격은 3cm 이하다. 추락의 위험성이 있으면 당연히 안전난간 설치해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셔야 된다. 넘어갈게요. 자, 7번.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난간. 이제 안전난간이라는 거에서 포커싱을 좀 맞춰볼게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요. 이 안전난간의 주요 구성 요소 4가지를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상부 난간대 있고요. 앞에서 비계할 때도 계속 상부, 하부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상부 난간대가 안전 난간의 주요 구성 요소 중에 하나고 상부가 있었으니까 이제 중간 난간대가 있을 거고 발끝 마기판 있고요. 그다음 난간 기둥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안전 난간의 주요 구성 요소다라고 외워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8번 보시면 8번 안전 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이죠. 그래서 안전 난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봐볼게요. 이번에 구조 및 설치 요건이니까 첫 번째, 자 앞에서 주요 구성 요소 중에서 상부 난간대 있었죠? 이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이 있어야 하고 그 난간대, 상부 난간대, 하부 난간대 이런 난간대들은 지름이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로 구성해야 하고요. 그 다음 하중은 100kg 이상의 하중에 건질 수 있는 튼튼한 이제 여기 구조가 빠졌죠. 튼튼한 구조로 하셔야 된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일단 정확하게 외워주시고요. 수치를 외우신 다음에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서 스토리텔링 식으로 외워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 9번 갈게요. 9번은 이제 5회 정도 출제된 문제예요. 새로운 이제 최다 빈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5회 정도 출제됐으면 굉장히 많이 출제된 문제다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지게차의 헤드가드 관련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게차 관련 내용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첫 번째 강도는 지게차 최대 하중의
2배 값의 등분포 정하 중에 이제 정은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등분포하 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2배라는 게 중요하죠.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이죠. 이거 좌식이죠. 좌식. 이런 지게차의 헤드가드의 높이는 0.903m 이상이어야 한다. 그 다음 상부 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요 2번에서 지금 좌식이 0.903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입식이라는 게 있죠. 앉아서 하는 거랑 이제 입식, 좌식이랑 입식의 차이. 자, 입식은 1.88m 이상이라고 함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2개 전부 다 외워두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그 다음 10번 가볼게요. 10번에는 같은 지게차에 대한 키워드 같은 내용이고요. 이 지게차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이고 2회 정도 출제가 되었어요. 자, 첫 번째, 제동장치 또는 조종장치 의 이상 유무를 일단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하역장치 확인하셔야죠. 하역장치 확인하시고 유압장치 기능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바퀴 잘 굴러가는지 이상 유무 확인하시고 전조등, 호미등, 방향지시기처럼 어떤 경보장치 있죠. 이런 경보장치의 기능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신다. 그래서 어떤 장치들의 기능을 확인하는 게 대다수죠, 여러분. 그래서 지게차 작업 시작 전에 점검사항 외워두시고 작업형으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필드합형 잘 공부해 두시면 작업형도 훨씬 수월하실 거니까 작업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니 잘 외워두시도록 합시다, 우리. 그 다음 11번 갈게요. 집안 굴착 작업 시에 발생하는 보일링 현상의 방지 대책이에요. 총 4회 정도 출제가 되었고 자, 저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죠, 충분히. 자, 볼게요. 1번 지하수의 저하. 자, 보일링 현상을 방지하는 대책이에요, 여러분. 자, 집안 굴착 작업할 때 나타나는 보일링 현상을 방지할 거예요. 항상 어떤 내용에 대한 답인지를 연결하셔서 보셔야 돼요. 답만 보시면 안 되고. 자, 지하수의 저하. 2번째. 자, 지하수의 저하 했으니까 지하수의 흐름 변화까지 한꺼번에 외우실게요. 그 다음, 근입벽을 깊게 한다. 그 다음, 작업 중지. 또는 굴착토 원상 매립하시면 보일링을 방지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5가지 보통 앞글자 따서 외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그냥 5가지 한꺼번에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5가지 한꺼번에 외우시는 게 훨씬 좋겠죠, 여러분. 그래서 편하신 방법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갈게요. 같은 집안의 굴착 작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집안의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 계획서를 쓰셔야 되는데 이 작업 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쓰세요 라는 문제죠. 첫 번째, 이 굴착 방법 어떻게 할 건지, 순서 어떻게 할 거고, 토사 반출 어떻게 할 건지 쓰셔야 되고, 2번째, 자,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법 및 계측 방법 쓰셔야 되고 이제 작업에 지휘자를 어떻게 배치할 거니 라고 해서 작업 지휘자의 배치 계획, 필요한 인원 또는 장비의 사용 계획 쓰셔야 되고 자, 사업장 내에서 연락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연락 방법이나 및 또는 이제 신호를 보내겠죠. 이제 말이 안 통할 수 있으니까 너무 소리가 커서 신호 어떻게 주고받을 건지 신호 방법까지 그 다음 매설물에 대한 이설 대책과 보호 대책 사용하셔야겠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6가지 중에서 뭐 4가지를 쓰라 그러면 4개 골라서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작업 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죠. 굴착 작업 시에. 자, 그래서 13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11번에서 뭘 했냐면 이제 굴착 작업 한번 봤고요. 보일링 현상 봤어요. 굴착 작업 12번에서 또 봤는데 여기선 작업 계획서를 봤어요. 자, 13번에서는 그 중에서 이 흙막이 지보공에 대한 키워드를 잡고 조금 더 꼬리를 물어볼게요. 자,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때 점검 사항 4가지를 쓰세요 라고 했죠. 그래서 자, 침버 부부라고 보통 앞글자 따서 많이 외우시고요.
그래서 흑마개 지보공을 설치할 때 점검할 거는 침하의 정도, 그 다음 버팀대의 귀납의 정도,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등의 탈락 유무와 상태, 부재의 접속부랑 또는 부착되어 있는 부분에 또는 교차하고 있는 부분에 상태라고 이제 상이 빠졌죠, 여러분. 이렇게 4가지 외워서 꼭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고 얘도 사실 이제 작업형의 연장선이 될 수 있죠. 작업형에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왜냐면 그림을 보여주고 이거에 대한 점검사항 쓰세요라고 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필답형을 공부할 때 조금 더 철저하게 공부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형 좀 수월하게 보시는 게 낫겠죠? 자, 가볼게요. 14번. 자, 이번에는 굴착 작업이기는 한데 내부 굴착 작업이에요. 그래서 내부에서 굴착 작업을 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 쓰세요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첫 번째, 우선 산소 농도를 측정해야 해요.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다음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승강 설비를 설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신 장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때는 마찬가지로 송기 설비 있죠? 송기 설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치 이제 빠졌죠? 그래서 통신 장비랑 송기 설비 20m 이상이면 해야 되고 산소 농도 그리고 승강 설비 설치해야 한다라고 스토리텔링 식으로 암기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15번도 뭐냐 하면 일단은 내부 굴착 작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키워드는 내부 굴착 작업으로 담고 이 내부에서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암 또는 우물통에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2가지를 쓰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 이거는 2회 정도 출제가 되었는데 사실 언제 나올지 몰라요. 아마 나올 때가 슬슬 되긴 해서 언젠가 나오겠는데 무조건 중요하게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번.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복가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할 것 정리하시고 자, 침하 관계도에 따라 굴착 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2가지가 잠암 또는 우물 안에 들어가서 내부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에 얘네들의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한 내용이다라고 정리하시고 우선은 2가지밖에 없으니까 이제 금방금방 외워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개는 반드시 외워두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16번 한번 갈게요. 이제는 4회 정도 출제가 된 문제인데 이제 새로운 키워드 등장이에요. 와이어로프라는 이제 키워드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항목 4가지 해서 나오는 거고 이 와이어로프에 대한 내용은 작업형에서도 충분히 출제 가능해요, 여러분. 자주 나온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자주 출제된다기보다는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잊지 말고 공부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필답에서도 정말 많이 등장했던 문제고 많은 분들께서 반드시 암기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 중에 하나죠. 자, 볼게요.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항목 4가지예요. 첫 번째, 꼬인 것 쓰면 안 되고 그 다음 이음매가 있는 것 그 다음 심하게 부식이 되거나 혹은 뭐 변형이 되거나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열이랑 전기 충격에 의해서 좀 부식된 거, 손상된 거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솥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건 요 숫자죠, 여러분. 그래서 7%가 뭐고 10%가 뭐고 7%는 공칭 지름의 7%, 그 다음 10%는 끊어진 솥선의 개수가 10% 이상인 거 이렇게 외워두시면 정확하게 외우시겠죠. 자, 가볼게요. 계속 와이어로프에 대한 내용이 지속이 돼요. 와이어로프의 꼬임 형식 2가지의 형식이 있는데 첫 번째, 보통 꼬임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랭꼬임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그래서 랭꼬임이랑 보통 꼬임이라는 거 두 가지를 종류만 쓰라 그러면 좋은데 어떤 설명을 주고 이게 보통 꼬임이야, 랭꼬임이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보실게요. 자, 랭꼬임에 비해서 더 유연하고 로프의 변형이 좀 더 적은 편이고요. 킹크가 잘 안 생기고 하중을 걸었을 때 저항성이 좀 더 큰 거는 보통 꼬임이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보통 꼬임 로프보다는 조금 더 균일하게 마모된다, 전체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래서 수명이 좀 길고 유연성, 내 필요성, 내 마모성들이 우수한 거, 조금 더 우수한 건 랭꼬임이다 라고 해서 두 가지의 종류를 외워두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18번 와이어 로프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저 앞에서 달비계 안전계수 내용을 좀 배우고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비계에는 이제 로프가 사용이 되니까 와이어 로프의 안전계수를 쓰세요 라는 얘기가 나오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는 거예요. 달기 와이어 로프의 안전계수. 첫 번째, 사람이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 체인인 경우에는 10 이상이어야 하고요. 안전계수가. 화물의 하중을 직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와이어 로프나 달기 체인의 경우는 5 이상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두 개 많이 헷갈려 하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면 되고, 사람 타면 10, 이제 화물을 직접 들고 있으면 5 해주시면 되고,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는 3 이상, 그 밖의 경우는 다 4 이상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번 조심해서 외워주시고 3, 4번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볼게요. 이번에도 4회 정도 출제가 된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하는데 방호 조치죠. 방호 조치를 하지 않고는 절대 양도대여 설치 사용 진열 안 되는 기기구 쓰세요라는 내용 볼게요. 6가지 있고요. 우선 예초기 안 돼요. 원심기 안 되고, 공기 압축기 안 되고요. 압축 큰일 나죠. 자, 금속 절단기 절대 안 되고, 그 다음 지게차 포장기계 해서 6가지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글자 따서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금방금방 단어기 때문에 금방금방 외워져서 이제 그냥 외우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6가지 다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4가지 쓰라 그럼 4개 쓰고 6가지 다 쓰라 그러면 다 쓰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호 조치에 대한 키워드 가볼게요. 자, 이번에 20번 기계 설비의 방호 원리를 3가지 쓰세요 했어요. 이제 방호 원리를 좀 생각해보면 방호를 어떻게 하니 원리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처음에 일단 당연히 위험 제거하려고 하겠죠. 위험을 제거하려고 방호하는 거니까 또 차단하려고 하겠죠. 뭐 굳이 말하자면 위험 차단이겠죠. 그 다음 덮어 씌우겠죠. 아예 덮어 씌워버려가지고 위험을 제거하고 차단하려고 하는 거고, 위험에서의 적응을 위해서 우리가 방호 원리, 방호 장치를 한다. 이렇게 4가지를 방호 원리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헷갈리지 않고 써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자, 여러분 21번이에요. 21번은 너무 잘 나와요. 필답형도 마찬가지고 작업형도 마찬가지고, 작업형에서도 정말 많이 등장하는 문제예요. 프레스의 방호장치. 자, 21번 갈게요, 여러분. 21번 문제는 너무 중요하고요. 필답, 그리고 작업형에서도 정말 많이 등장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1회 정도 출제가 됐지만 작업형에서는 더 많이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 자, 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방호장치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 하 행정거리의 이제 4분의 3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 되는 거. 이런 걸 손쳐내기식 방호장치라고 부르죠.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그 다음, 자, 슬라이드 하강 또는 정전 또는 이제 방호장치 이상 시에 정지해야 되고, 1행정 1정지 기구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는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라고 외워두셔야 돼요. 뭐가 뭔지를 쓰라고 했을 때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가 뭔지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하강 중에 정전 또는 방호장치 이상 시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그 다음 손목 밴드는 착용감이 좋으면서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되고 수인끈 중요하죠. 작업 공정에 따라서 그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가끔 그림 보면은 이렇게 기계에다가 끈을 걸어 놓고서는 왔다 갔다 손을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거는 우리가 수인식 방호장치라고 부르죠. 그래서 작업형에서도 정말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프레스의 방호장치 4가지 부르세요 라고 하면 짜자자자작 나와야 되고, 프레스의 방호장치 4가지 중에서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을 딱 써줬을 때 이 설명은 이거에 대한 내용이야 라고 바로바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건 당연히 2, 3번이에요. 그래서 광전자식 방호장치랑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는 구별해서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 22번 갈게요. 자, 다음 기계에 적합한 방호 장치명을 쓰세요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어요. 보시면 자, 아까 했죠. 절단기, 금속 절단기. 자, 금속 절단기에 적합한 방호 장치는 뭐 이름을 굳이 쓰자면 날 접촉 예방장치 이렇게 쓰겠죠. 날을 접촉하는 걸 예방한다 해서 날 접촉 예방장치. 덮개라고도 불러요.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라고 부르죠. 회전체를 접촉 예방하는 예방장치. 그 다음 공기 압축기는 압력 방출 장치라고 이제 방호 장비를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절단기, 원심기, 압축기 앞에서 뭐였냐면 방호 장치 없이 양도하거나 빌려주거나 하는 거 절대 안 된다 했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방호 장치 명을 쓰세요 하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게요. 이번에는 동력식 수동 대패라는 건 자른다는 거죠, 여러분. 설치해야 할 방호 장치의 명칭과 종류예요. 그러면 얘는 아까 봤던 날 접촉 예방 장치 있죠, 여러분. 그게 방호 장치의 명칭이겠죠. 그래서 날 접촉 예방 장치 또는 덮개라고도 부른다고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방금도. 자, 이거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제 가동식 덮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고정식 덮개가 하나 있어요. 자, 같은 덮개긴 덮개인데 하나는 가동식, 하나는 고정식이에요. 고정식은 뭐냐면 필요에 따라서 수동 조절을 하는 형식이에요. 수동 조절을 하는 형식이고, 가동식 덮개는 가동 재료의 크기에 따라, 어떤 재료의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크기에 따라 움직이는 어떤 덮개의 형식이라고 봐주시면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절단기라고 불러도 괜찮겠죠, 여러분. 그래서 동력식 수동대패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와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 외워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볼게요. 자, 롤러. 이번에는 롤러의 방호장치예요. 이제 롤러의 방호장치 중에서 막 돌아가면 안 되니까 급정치 장치의 설치 위치죠. 이 롤러에 대한 방호장치 부분도 작업형에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급정지 장치의 설치 위치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1번. 손 조작식이면 밑면에서 1.8m 이내로 들어와야 하고, 복부 조작식이면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로 들어와야 돼요. 무릎으로 조작하는 무릎 조작식인 경우에는 밑면에서 1.6m 이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방호 장치에 대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업형에서 정말 많이 등장해요. 이거는 필답형에서도 무조건 잘 나오고 작업형에서도 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필답형을 정말 잘 공부해 두시면 작업형이 훨씬 수월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나왔던 문제들, 기출 문제들 소개시켜 드린 거니까 외워 가시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끊고요. 그 다음 2강 2번째 강의에서 뵐게요. 그래서 다음 9강에서는 기계 안전에 대한, 건설 안전에 대한 내용을 더 들고 올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